윤지아 밥먹어님이 다름을 인정하고 돌파구를 찾으시네요. 아니야, 이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는 저만의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산다라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했으면 그 조율을 하면서 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응, 기본적으로 그 방어 기제라고 말씀을 응, 하시지만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언니가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맞춰주지 않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같이 같이 일하다 일 보면 안 안 해. 할 거잖아요. 당연하지. 난 일 안 해. 알잖아. 스타일. 연락도 안 해? 오씨, 왜 전화했어? 이러고 차단 눌러버리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 완벽한 그러니까 게을러서 사실은 게으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 아니 그냥 누가 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딱 루틴에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하는 사람들 사실 되게 저 진짜 부러워요. 부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게을러지고자 하면,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해야 할 일이 없으면 저도 음, 한없이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없이 게으르지 못하게끔 중간중간 방어막들을 쳐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만들어 놓는다거나, 예, 해야 할 음, 일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음, 방송을 계속 잡아요. 방송을 잡으면 계속 미친 듯이 우리가 방송은 딱 잡히면은 그 전까진 무조건 뭔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 방송 준비가 완벽하게 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음, 나라는 사람이 워낙 게으른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방송 섭외가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받는 이유가 나를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음, 하나의 장치인 거지. 음. 음. 안 그러면 저는 진짜 세워라, 내워라. 저는 진짜 가만히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TV 음, 같은 저 얼마 전에 전 나혼산 되게 잘 음, 보는데 나혼산에 샤이니의 키가 음. 나오잖아요. 키가 얼마 전에 양식 조리사 자격증 필기 시험을 붙었더라고요. 와, 근데 보니까 키가 진짜 계획주의자예요. 전 진짜 놀랐어요. 대박. 그날 아침에 본인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서 음. 아침을 챙겨 먹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유튜브로 복습하고 뭐 기출 문제를 외우고 몇 와, 시부터 몇 시까지 씻고 옷 갈아입고 챙겨서 나와서 몇 시까지 고사장에 도착한다가 자기 머릿속에 스케줄링이 다 돼 있대요. 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역시 아이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물론 모든 아이돌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렇게 장수한 아이돌은 이유가 있다. 음. 저 와중에 저렇게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해서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실기를 준비하는 저 사람은 정말 존경스럽다. 근데 신분증을 안 가져갔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키는 소문자 제이가 되었어요. 어, 대문자 제의가 아니고. 소문자 제이가 되었어. 딱 고사장 도착하기 일보 직전에 택시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대박. 키가 굉장히 아마 인생에서 자기는 너무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고. 이게 제이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와, 되게 웃긴다. 저는 유일하게, 짜증내지 않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 방송이거든요. 그게 뭐 음, 유튜브 개인 방송이 됐든, 또는 뭐 지상파 방송 출연 섭외가 오든 간에, 방송은 단 한 번도 싫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문희정을 가장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게 하는 힘이 뭔지를, 그 약점이 뭔지를 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음, 방송을 잡아. 무조건 음, 방송을 시키면 돼. 이걸 제가 스스로 잘 알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과 관련해서는 그 제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제의가 없는데 MBTI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저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방송 이 순서로 그래서 월요일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뭐 전화 연결하고 그 다음은 뭐 원고 마무리해서 보내고 씻고 송작가 TV 갔다가 KBS 갔다가 와가지고 빨리 문희정 마리아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에 문희정의 국제정치 원고를 쓰는 음, 루틴인데 오늘은 또 이제
YTN 방송이 잡혀가지고 음, 이제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 저도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일단 방송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문자 제의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의상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이냐,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방송 섭외 전화 받는 순간부터 머리가 모터 돌듯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일은 모터는 안 돌아. 갑자기 모터가 멈춰. 딴 건 관심도 아, 없고. 모든 거에 다 응. 그렇게 모터가 돌아가면 사람이 너무 금방 방전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향인 것 같아. 그거 어느 하나에만 모터를 돌리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저는 자잘자잘하게 조금씩 다 돌리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애정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일에 막 쏟지 않아요. 그냥 다 정말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누다가 요즘은 사실 저는 그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 인생에 뭔가 에너지와 애정을 우리 아들만큼 쏟은 게 있었나? 우리 남편도, 네. 뭐 급하게 급하게. 급하게 추가. 급하게 예, 추가. 그 전수방이 이 방송 보나? 안 봅니다. 예, 네. 다행이네요. 네. 그만큼 요즘 그림에 에너지를 쏟고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말고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생각해보면, 방송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엄청 비중이 크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에너지를 좀 나눠 쓰는 편? 그 이게 완전 다른 것 같아. 음. 이게 달라서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한 게 방송을 하는 사람 중에 근데 또 저 같은 스타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게 방송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방송에 미쳐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잘 같아요. 없어요. 그 방송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서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방송하러 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방송이 다른 걸 이루기 위한 목적, 수단, 그러니까 목적이 되지 않고 그냥 수단이나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게 다른 걸 기대하지.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네. 뭐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뭐 내가 정치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은 수단이 될 뿐이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저는 방송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도 방송하려고 공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맞아. 제가 진짜 너무 힘들 때 나 여기저기 나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스포츠 아나운서도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스포츠 아나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스포츠지 5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스포츠를 글로 배웠어요. 모든 룰부터 시작해서 역사까지 다 글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한다고 착각해.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방송에서 언니가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방송에서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그치. 그 지식 자체를 쌓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맞아. 방송을 잘하고 방송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지식을 쌓는. 맞아요. 근데 그게 방송에 안 쓰여요? 이러면 나 공부 안 할걸? 그렇지. 너 굳이 왜? 막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미술 관련 방송을 좀 미술이요? 그때부터 글로 막 파기 시작할걸요? 예.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어머, 미술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00%. 그러면, 저 미술 안 좋아해요? 몰라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웃긴 게, 동물 관련 방송도 지금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거의 수의사급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방송이 좋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관련 소식들을 계속 찾아보고 이게 약간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약간 주객 전도가 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공부를 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또 내가 되게 좋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지금 국제정치를 오늘도 이제 KBS 방송을 딱 하고 나오는데
너무 딱 하고 나오는데, 국제정치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예. 그러면서 막, 이게 짜릿한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막 그 뉴스의 이면이 보이잖아요. 저는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각 국가 간에 물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 큰 그림의 어떤 부분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건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막 되게 재밌어하고 흥미있어 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다닌 미용실에 저희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제가 원래 밖에 가서 국제정치 평론가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자주 보니까 제가 왜 이 머리를 해야 되는지 방송을 하는데 그럼 무슨 방송 하세요? 제가 국제정치라는 걸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진짜 오래 봤는데 하루는 딱 그걸 물어보는 경제를 좀 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친구가 주식 얘기를 하는데 자꾸 투자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이러면서 국제정치 얘기를 쉽게 막 조금 해줬더니 그 미용실에 있는 모든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 귀가 이쪽으로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선생님이 얘기 너무 재밌어요. 저 이런 얘기 더 듣고 싶어요. 어디 가면 돼요? 막 그런데 옆에 구독자 늘었다. 문희정의 국제정치. 다른 그 디자이너 선생님 너무 말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번에는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물가가 왜 오르는지 얘기를 해드리죠. 이러면서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갔는데 선생님이 딱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왜 물가가 오르는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선생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는 거지.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아는 걸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래 배워서 남 주자. 남 주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네. 그렇구나. 방송 봐보라고. 맞아요. 방봐. 예. 방송이 인생의 전부. 맞아요. 저는 진짜 그래요. 예.